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영상은 이제 2024년도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번 연도 초에 조금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걸 좀 정리하는 겸해서 이제 젠마 모델 하나를 좀 마지막으로 또 파인 튜닝을 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젠마라고 하는 거는 구글에서 만들어진 이제 오픈 소스 LLM이고 제가 쭉 했던 라마 같은 경우는 메타에서 밀고 있는 그 모델이에요. SLLM이죠. 근데 아직 라마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나 한국어가 확실하게 나올 것 같고 젠마는 이제 어느 정도 한국어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또 젠마 플러스 제가 뭐 RAG라든가 뭐 에이전트라고 하는 다른 개념을 따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코드를 공유를 한 게 있는데 여기 공유 폴더에 들어가 보면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카테고리 및 이제 예제 소스들이 있어요. 한 번씩 실행을 한번 해보고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한번 저한테 또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링크는 제가 여기 있는 유튜브의 마지막 부분에 댓글 또는 설명에다가 거기다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본인이 이제 구글에서 콜앱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 검색해서 한번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번 하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콜앱 노트북이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가 생깁니다. 콜앤 노트북스죠, 정확하게는. 콜앤 노트북스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면 거기에다가 그대로 이 HK 코드 에듀라고 하는 다운로드 받은 폴더를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제가 여기 링크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미 제가 한 몇 번 켰던 것 같네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내가 이거 한번 다운로드 받아야지. 이거 클릭하고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만의 구글 드라이브의 콜앱 노트북 안에 이 HK 코드 에듀라고 하는 폴더 밑에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내용들이 있으면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최대한 에러가 거의 이제 에러가 최소화된 상태로 이제 운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다운로드 받고 구글 드라이브에 내 드라이브 클릭해 보시면은 이 콜앱 노트북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생기거든요. 이 콜앱 노트북 들어가 보면 이렇게 쭉 이제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다음 다운로드 받은 HK 코드 에듀라고 하는 폴더를 그대로 이제 압축 해제해서 싹 올려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이렇게 딱 코드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LLM 파인 튜닝 바로 따라 해주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이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아예 코드 다른 카테고리도 제가 다 공유를 해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이번 그 영상에서는 하고 싶은 게 적어도 이제 최소한 내가 만든 모델을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업로드도 하고 나만의 모델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델을 리더보드라고 하는 경합 사이트가 또 있거든요. 그 LLM 그 경합 사이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본인의 모델을 등록까지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등록하면은 본인의 모델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델을 내가 등록해서 한번 평가도 한번 받아보는 것까지를 한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게 다 끊어서 하니까 오히려 하나 하고 다음 단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 보여서 아예 코드도 전체 풀 패키지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그 전체 올인원으로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젠마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구글의 이제 오픈소스 경량 모델이고요. 네, 제미나이에서 경량화 모델을 오픈을 했고, 저 사이트에 라마도 같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라마 3.1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젠마 모델도 다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젠마2는 2024년도 6월 9B 모델이라고 해서 90억 건의 그 파라미터가 있는 이제 뭔가 튜닝할 요소가 90억 건이나 되는 거예요. 이거 일반적인 PC가 못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합니다. 로라라고 하는 파인 튜닝은 기존에 내가 젠마 모델을 이미 뭐 구글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얘를 불러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파라미터가 90억 개나 되죠.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이제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GPU가. 하지만 얘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댑터 하나만 추가를 시키겠다 이겁니다. 이 어댑터에다가 내가 학습시키고 싶은 뭐 파인 튜닝할 데이터들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두 개를 나중에 합쳐버리겠다. 이런 컨셉입니다. 뭐 큐로라는 거기다가 양자화까지 넣어가지고 조금 더 뭐 파라미터의 그 크기를 조금 더 줄여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하는 뭐 그런 방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적어도 이제 저랑 파인 튜닝 할 건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튜닝을 하는지 정도는 큰 컨셉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린 거고요. 이 젠마 모델도 라이센스가 아파치라고 해서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이제 GitHub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은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LLM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보통 드리면은 뭐 이렇게 원래는 큰 꼭지로 라마 할 때 설명을 했었어요. 데이터 준비하고 파인 튜닝하고 그 모델을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어떤 커뮤니티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있는데 이 모델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이제 리더보드에 올려서 내 모델이 적어도 전체에서 한 100등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선 그 모델을 GGUF라고 하는 학습 덩어리로 만들어서 로컬에 돌리기 위해서 올라마랑 연동해서 쭉 흘러가는 거. 이제 챗봇이랑 연계까지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인 튜닝 하는 본인만의 어떤 덩어리가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은 뭔가 직원들 또는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퀘스천을 던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임베딩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뭐 임베딩? 난 빨리 돌려보고 싶은데 이런 개념도 알아야 돼. 간단한 개념이라서 그래도 이 정도 지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스마트 금융과 제가 운영하는 학과인데 언제 모집 시작해?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대답을 하는데 두 군데에서 대답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질문하면 얘가 이 질문을 그대로 한글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스마트 금융과는 15, 언제는 7, 모집은 뭐 9, 시작해는 21 이런 식으로 얘가 숫자로 변환을 해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임베딩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가 질문을 던지는 게 다 숫자로 컴퓨터는 숫자밖에 이해를 못 하거든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첫 번째가 RAG라고 하는 것도 그래도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Retrieval Augment Generation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검색 증강 서비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이제 검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질문하면 어떤 뭔가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갑자기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이제 숫자들을 저장하는 벡터DB라고 하는 걸 구성할 수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내가 프로젝트를 할 건데 국방 관련된 프로젝트야. 그럼 국방과 관련된 비밀 문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챗GPT는 그런 거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왜냐 이게 학습이 안 됐으니까. 왜? 기밀 문서니까. 그 포인트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런 이제 우리 회사 어떤 비밀 또는 우리 회사만의 어떤 무기들이 오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만 따로 별도로 우리 내부 회사 안에서만 학습시켜서 한번 돌려보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PDF나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으면 얘네들을 숫자로 또 만들어서 DB에 저장하고 이걸 물어보면은 비슷한 단어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이미 내가 답지가 여기 안에 있으면은 이 결과를 여기다가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죠. 뭐 모집 요강 같은 게 요 안에 있으면은 스마트 금융과는 11월부터 뭐 다음 연도 2월까지 이제 모집을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매년 그렇게 모집을 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 RAG는 이런 문서들을 기밀 문서 또는 본인만의 어떤 특정 문서들을 저장해서 그 문서 기반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두 번째는 근데 요 LLM이라고 하는 코어 모델 이 코어 모델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 스마트 금융가가 뭔데? 뭐 금연하는 과야? 뭐 담배 피지 말라고? 아, 그런 거라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용어들을 얘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금융가는 어떤 걸 배우는 학과이고 어디서 운영한다 이런 도메인적인 지식을 파인튜닝으로 얘를 또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그 코어를 만드는 걸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봤으면은 이제 HK 코드 에듀라고 하는 곳에서 한번 이제 진짜로 데이터 준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준비의 학습 목표는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준비를 하는 거고, HK 코드 에듀라고 하는 폴더 밑에 LLM 파인 튜닝 밑에 젠마 파트 1 얘를 열어보면 됩니다. 뭐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학습을 시킬 건데 학습을 시킬 때 포맷을 학습 데이터의 포맷을 표준화 시킬 거다. 뭐 각각의 모델마다 원래는 그 학습이 잘 되는 포맷이 있긴 있어요. 젠마 같은 경우는 뭐 스타트 오브 턴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 대답 질문하고 대답하는 엔드 오브 시퀀스로 이제 대답이 끝나는 형태로 되어 있긴 한데 알파카 포맷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질의하고 응답하는 가장 최적화된 포맷을 한번 정의를 해놨습니다. 말로 하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잠깐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스트럭션은 질문을 해 이런 그 키워드예요. 다음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세요. 어떤 문장인데? 인풋 안에다 그걸 넣으면 돼요. 저는 오늘 공원에 갔습니다. 아웃풋은 정답. 이렇게 이제 3가지로 이 포매팅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를 더 예제를 볼게요. 인스트럭션 또 질문이 나와야죠. 다음 중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은 무엇인가요? 인풋 보기 들어갑니다. A, B, C, D, E. 정답은 C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과 어떻게 보면 답지가 결국은 요 LLM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잖아요. 뭐 나중에 검색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근데 거기 안에서 인스트럭션에는 질문, 인풋에는 보기 또는 지문, 그다음 아웃풋에는 정답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준비하는 게 포인트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요. 알파카 데이터셋으로 그리고 변환을 할 겁니다. 먼저 그 코드를 한번 이제 열어보도록 할게요. LLM 파인튜닝 들어가서 이 젠마 파트 1 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은 뭐 그냥 돌려보면은 끝나요, 솔직히. 왜냐면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두긴 했거든요. 로컬에서도 원래는 다 돌아가긴 합니다. GPU만 구축이 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제 한번 코드를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코드. 첫 번째 코드는 뭐 내가 콜앱인 경우에는 내가 지금 현재 콜앱 사용자다. 이거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고 두 번째 거 하면 이제 구글로 로그인 하는 게 뜨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본인 사이트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원래 팝업 창이 뜨는데 제가 아까 이미 그 마운트를 해놔가지고 여기 있는 거 클릭하면은 G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가 마운트가 돼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을 제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를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사라지게 되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하나를 설치를 해야 돼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얘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CSV로 되어 있는 엑셀과 같은 그 CSV 파일을 이 데이터셋 형태로 허깅페이스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인공지능 커뮤니티. 거기에다 이 나만의 데이터를 전달을 할 겁니다. 일단 허깅페이스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구글로 허깅페이스라고 치신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그 허깅페이스 웹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허깅페이스. 그리고 나서 본인의 그 사용자 정보를 여기서 확인하고
액세스 토큰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면은 본인만의 어떤 키가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액세스 토큰이라고 하는 거 이제 하나를 여기서 create new 토큰을 하나 생성하면 이렇게 한 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본인의 이제 나만의 어떤 사이트에다가 모델도 집어넣고 데이터도 여기서 다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3닷 버튼 클릭하고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거기에서 로그인 하는 거죠. 로그인 하면은 이제 로그인이 돼서 내가 만든 데이터를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자, 이제 데이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알파카셋으로 아까 제가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CSV 파일의 패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저를 따라 하셨으면은 구글 드라이브 연동되어 있고 코랩 노트북 안에 HK 코드 에듀 밑에 요 LLM 파인튜닝 밑에 인데이터 코리아.csv 파일이 존재를 해요. 근데 만약에 저랑 동일하게 설정 안 하셨으면 여기서 에러가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데이터셋 폴더가 있고 여기에 인데이터 코리아가 있거든요. 만약 여기서 에러가 터지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똑같이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난 정말 뭐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데이터 코리아.csv 파일을 그대로 여기다 뭐 붙여넣기 해서 해도 되는데, 이거는 근데 한 번 정도만 알면 다음부터는 되게 편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진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럼 제가 조금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뀌면 여기에 있는 경로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경로. 이렇게 해서 불러오면은 실제 데이터 불러온 거를 여기 밑에까지 실행을 시켜야 되겠네요. 데이터가 지금 현재 불러와졌고 얘가 이제 펜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얘가 이제 한글을 이해할 수 있는 인코딩까지 적용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해당 데이터는 CSV 파일이죠. CSV 파일 한번 그래도 열어볼까요? 여기서 열어보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조금 포매팅을 다르게 해서 이런 거죠. 여기다가 기존에 인풋하고 리스폰스 형태로 돼 있어요. 문제, 정답지. 왜냐면 좀 최대한 간소화 시키려고. 여기다가 내용 다 지우고 여러분들의 질문지를 바꾸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안녕 스마트 금융가는 뭐야? 뭘 배워? 취업 연계되는 곳이야? 뭐 취업 연계되는 학과에서 그 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쓰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인데이터 코리아 언더바 2라고 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인데이터 코리아 2를 여기다 그냥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인데이터 코리아 2가 여기 생겼고 솔직히 얘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도 돼요. 그럼 인데이터 코리아 2를 아까 제가 언더바라고 붙였었나요? 코리아 언더바 2네요. 네. 여기다가 인데이터 코리아 언더바 2.csv 파일을 불러오면은 방금 제가 그 냈던 내용이 여기 들어가져 있는 거죠. 뭘 배워? 취업 연계되는 학과에서 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워. 그리고 지금은 그냥 다시 원상 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는 그 내용 안에서 새로운 컬럼 하나를 만들고 컬럼의 이름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알파카 포맷으로 바꾸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를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그 다음에 정답지, 인풋은 보기인데 보기를 맨 마지막에다가 그냥 배치만 시킨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셋 형태로 이제 변환하는 거는 이제 허깅 페이스에다 올리기 위해서
지금 불러온 데이터를 데이터셋 형태로 바꾸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허깅 페이스에다가 내가 이제 준비 데이터 다 됐어. 이거를 이제 허깅 페이스에만 올리면 되는 겁니다. 허깅 페이스 사이트에 한번 다시 접속을 한 다음에 여기에 본인 사용자 폴더 클릭하면은 New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저는 HK 코드 오늘 날짜인 뭐 그냥 테스트니까 2024-1202라고 하는 그 폴더를 하나 데이터 이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특정 폴더의 그 주제를 담아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뭐 국방 AA 사이트 또는 실제 뭐 헬스케어 무슨 회사 이런 식으로 퍼블릭 하고 나서 크리에이트 데이터셋 이거 클릭까지 해주면은 본인만의 어떤 퍼블릭 이 데이터 저장소가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 버튼 클릭하면 주소 클릭 복사할 수 있거든요. 카피드 됐으니까 아까 다시 여기 사이트 들어와서 수정 포인트라고 써 있죠. 여기에다가 효관 커먼이라고 되어 있는 원래 저장할 곳에 방금 제가 만든 걸로 저장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업로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심플해요. 데이터 준비하고 허깅 페이스에다 올린다. 주소 이름은 제가 다시 원래 걸로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허깅 페이스 들어가 볼까요? 허깅 페이스 들어가 보면은 아까 전에는 없었던 요 파일 데이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데이터셋 카드에 이제 기존에 원래 있었던 내용들이 요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네,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네, 깔끔하죠. 네. 파일 불러오고 이제 허깅 페이스에다 업로드만 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끝납니다. 알파카 포맷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파카가 질의응답하기 위한 어떤 최적의 표준화 포맷이구나. 당연히 뭐 각각 그 모델의 프롬프트 향으로 학습을 시켜도 되기는 해요. 그게 더 정확하긴 하겠죠. 하지만 표준화된 모델로 해도 어떻게 보면은 명령, 보기, 답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한번 파인 튜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생각보다 조금 길 수도 있긴 하지만 데이터 준비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나중에 파인 튜닝은 나중에 봐도 되긴 하죠. HK 코드 에듀라고 하는 그 폴더 안에 이제 기존에 있던 거 이제 끄면 되고 파트 2 파인 튜닝을 열어보시면 돼요. 파트 2 파인 튜닝을 열어보시면 되죠. 이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열어볼 때 하나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파인 튜닝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우리가 로라 방식으로 큰 거를 건드리진 않지만 그 사양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컴퓨터의 사양이. 그때 이제 이거를 바꾸시려면은 내가 이것도 무료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쓰시면 되냐면은 런타임 유형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뭐 간혹 보면 이거가 접혀 있어서 이 메뉴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고 내리고 이거 화살표 그럼 이 메뉴가 나오게 돼요. 런타임에 런타임 유형 변경 들어가서 T4 GPU를 먼저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조금 내가 이번 달은 투자할 거야 한 달 정도만 하고 끊으면 된다. L4 쓰면 솔직히 그냥 쭉쭉 그냥 다 커버가 됩니다. 아무튼 T4 GPU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인 튜닝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아까 전엔 데이터셋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뭐 실제 빗센트바이부터 트랜스포머 뭐 데이터셋도 들어가고요. 패키지를 설치 먼저 해주시고 조금 그래서 단계가 좀 있어요. 모델 불러오고 뭐 설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젠마 모델 제가 불러온다고 했잖아요. 젠마 모델의 토큰까지
내가 얘를 해석하는 해석기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로라 방식으로 훈련시키고 검증하는 것까지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금방 다운로드 받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가이드한 그 내용이에요. 구글 드라이브 연동하고 그리고 허깅페이스 로그인까지 해주시고 허깅페이스의 로그인 액세스 토큰은 아까 데이터 준비할 때 한번 이야기했었죠. 근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허깅페이스 들어가서 동그란 본인 액세스 토큰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할 때는 나오는데 여기서 인발릿 여기서 이제 리프레시 한번 해서 새로 한번 카피를 해올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로컬 PC에서 돌리시는 분은 아까 저기서 나온 체크 버튼만 해제하고 돌리면은 그냥 돌아갑니다.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뭐 다 테스트를 다 해보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구글의 젠마 7B 그 젠마 2 같은 경우도 제가 올려놓은 게 나중에 한번 좀 올려놓을게. 지금 안 올라가 있긴 하네요. 데이터셋은 효관의 컴먼을 일단 잡아놓을게요. 어차피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기는 하거든요. 한번 효관의 컴먼까지 아니라 방금 제가 올려놓은 걸로 가져가 보죠. 효관의 모델 말고 데이터셋에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러오면 되는 거고요. 자, 저렇게 데이터 불러오면은 해당 데이터를 열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알파카 포맷으로 변환시켜줘. 이미 이제 알파카스의 포맷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하는 그 컨셉은 기존에 있던 컬럼이 인스트럭션 인풋 아웃풋인데 텍스트라고 하는 뭔가 키값 안에다가 인스트럭션하고 인풋하고 아웃풋을 다 집어넣도록 제가 조금 코딩만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냥 여기 아웃풋 인풋 있죠? 네, 아웃풋 인풋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텍스트라고 하는 키로. 그래서 솔직히 데이터만 준비만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파이썬 코드를 조금 알면 더 좋긴 하지만 몰라도 그냥 쭉 흘러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GPU가 요즘에 나오는 좀 고급 GPU 같은 경우는 이제 메커니즘으로 돌아서 속도가 좀 더 빠르게 튜닝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강제로 좀 낮춰가지고 내가 파인 튜닝 할 때 플로 16이라고 하는 요 타입을 가지고 쓸 거다. 이게 비플로 16과 플로 16이 이게 숫자 계산하는 방법이 그 체계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플로 16으로 제가 좀 하드 코딩을 시켜놓긴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는 8 버전이라고 써 있으면은 좀 좋은 그래픽 카드면 이걸 타고 나쁜 그래픽 카드면은 예전 그래픽 카드는 이걸 타게 되는데 제가 10으로 넣어놔서 무조건 이 로직을 타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이유가 실제 논문으로 보면 이게 오히려 정밀도, 정확도가 더 높다 이런 게 있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퀀타이즈 양자화를 이제 Q로라 방식으로 해서 양자 로라 방식. 나는 모델 덩어리는 건드리지 않을 거야. 어댑터만 튜닝 시킬 거야. 근데 그 파라미터조차도 전체 그 소수점이 끝까지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조금 그 체계 4비트로 좀 축약시켜서 파라미터 수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파라미터의 그 숫자 범위가 줄어드니까 훨씬 더 튜닝이 빠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델 불러오는 게 이제 들어가는데, 모델 불러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제가 여기서 살짝 끊고 다 끝나면은 제가 끝난 이후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 불러오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게 의외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 뭐 세이프 텐서와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실제 그 뒤에서 토크나이저라고 해서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이 해석기 자체도 해석기는 그냥 금방 불러오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한번 데이터 한번 열어보고, 근데 여러분 데이터라고 하면 조금 약간 다르게 나올 거예요. 여기 끝에 보면은 뭐 맨 마지막에 EOS라고 해서 End of Sequence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지어주는 요 부분을 제가 추가시킨 게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로라 방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죠. 뭐 각각의 이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보통 싹 다 정리를 해주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그냥 이 포인트로 보면은 요 젠마 모델로 일단 본인 모델 한번 튜닝 시켜보고, 이거 잘 대답하네. 근데 이거 좀 약간 그 고도화 시키고 싶은데 라고 하면 그때 이제 파라미터를 봐도 솔직히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본 파라미터 그 설정 값으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조금 모델을 고도화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튜닝 값들을 바꿔볼 수 있기는 하죠. 하지만 언제나 이게 데이터 쪽에서 이야기하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해서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온다. 데이터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건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죠. 이제 데이터를 트레이너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이 훈련을 시킬 때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 트레이너를 하면은 이 트레이너라고 하는 그 변수 안에 얘가 훈련한 결과가 이제 싹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10 에포크만큼을 돌렸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아마 그 로깅 스텝을 25로 잡아놔서 25마다 100을 기준으로 25, 0, 25, 50, 75, 100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로그가 남게 될 겁니다. 스텝 로그 자체가.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인 튜닝이 이미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에러가 빵 하고 난다, 또는 모델을 불러올 때 에러가 난다 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말 리소스가 부족해서 나는 이제 문제인 거고요. 뭐 리소스 보기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조금 내가 좀 큰 데이터나 이런 거를 학습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진짜 콜앱 기본으로는 T4 GPU가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뭐 하루에 제한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근데 뭐 내가 콜앱 프로로 하루 한 달 정도는 내가 LLM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은 콜앱 프로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거를 한번 등록해서 런타임 유형을 L4로 하면은 훨씬 더 그 무난하게 돌아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좀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면은 한번 저한테 이렇게 문의 한번 해봐요. 그러면 제가 저희 학교에는 솔직히 그걸 다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서버들 또는 PC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한번 그거를 뭐 면담 요청을 한다던가 뭐 유튜브 채널에다가 질문으로 남기면은 한번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 절차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스텝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모델 불러오고 토큰 불러오고 당연히 데이터도 불러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냥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훈련됐나 한번 베리파이 해보고 그 다음 얘를 저장시키면 끝난다 라는 거죠. 한번 파인 튜닝 했으니까 그 검증까지 한번 해보고 끊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마 이것도 100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한번 영상을 스탑하고 100까지 치고 나간 다음에 제가 다시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트레이닝이 다 끝났고요. 네, 한 7분, 한 8분 정도 소요가 되네요. 이렇게까지 다 하면은 이제 제너레이트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베리파이라고 해서 이제 검증을 해봐야죠. 정상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지. 지금 제가 한번 코드 상에다가 어떻게 넣어놨냐면은 스마트 금융가 모집은 언제 하나요? 이렇게 지금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데이터셋으로 지금 넣어놓은 게 보니까 스마트 금융가 교육생 취업은 어떻게 해? 라고 할 때 뭐 연계업체와 매핑되어 뭐 그 업체형으로 집중 과제 후 취업한다 또는 스마트 금융가 모집은 언제 하나요? 이거였죠. 네, 이거를 질문을 던졌을 때 매년 이제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 초까지 모집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의도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얘가 답변을 하는지. 그렇게 했을 때, 결과를 보면은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 초까지 모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학습한 형태로 답변을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내가 일단 파인 튜닝은 정상적으로 됐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기존에 원래 있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젠마 모델이 원래 있었다. 근데 이 젠마 모델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어댑터를 이제 추가시킨 거죠. 어댑터를. 그래서 어댑터를 그 저장을 어딘가 해놔야지 나중에 이 모델 두 개를 빵 하고 합쳐서 이제 허깅 페이스에다 올릴 수가 있거든요. 뭐 여기 안에서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메모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적화시키고 뭔가 업무를 이제 끊기 위해서 한번 끊고 가자는 거죠. 자, 여기다 이제 수정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원래 라이브러리는 다 위로 올리는 게 맞긴 한데 여기다가 지금 라이브러리를 하나를 갑자기 추가로 선언을 해놨습니다. 오늘의 날짜를 가지고 오고 싶어서 2014년 12월 2일 날짜로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트레이너라고 하는 애가 이 모든 학습 덩어리를 다 가지고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 트레이너.save 모델이라고 해서 내가 특정 폴더 위치에다가 저장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세이브 패스 자체를 얘 한번 잠깐 실행시켜 볼까요? 위에다가 얘는 컨텐트의 G 드라이브에 마이 드라이브에 코랩 노트북스에 HK 코드 에듀 밑에 LLM 파인 튜닝 밑에 오늘 날짜를 찍고 여기다가 이제 젠마 모델을 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브 패스에다가 저장하겠다.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다른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른 위치로 타겟팅 해가지고 뭐 새 폴더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뉴 폴더 하면은 새 폴더에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그 해당 폴더에 경로 복사해서 그 복사된 경로를 여기다 붙여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저는 오늘 날짜로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실행을 시킨 거고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나면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랩 노트북 밑에 HK 코드 에듀 요 밑에 그 다음에 LLM 파인 튜닝 그렇죠? LLM 파인 튜닝 밑에 어댑터 젠마 여기 하나 생겼네요. 그럼 여기에 이제 세이프 텐서와 토크나이저가 이제 들어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델과 이 모델 해석하는 해석기 이렇게 두 개가 다 들어가져 있으니까 다음번 파트 3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개 모델을 병합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야 되겠죠? 세 번째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거의 그냥 다 건너뛴 건 아니라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제가 보기엔 초반에는 로라 방식에 대한 그 메커니즘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9비면은 9빌리언짜리 모델이거든요. 그럼 90억 개의 파라미터를 내가 다 조정하는 게 아니라 얘는 가만히 놔두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어댑터만 실제로 그 튜닝을 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머지를 시켜서 세이브 하겠다. 여기서부터는 근데 이거 바로 전까지는 본인의 모델하고 튜닝은 이렇게 되는구나를 이해를 하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 세 번째부터는
그냥 단순 콜앱으로는 머지를 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해요. 뭐 아니면은 조금 더 작은 EB 모델 정도로 하면은 그냥 뭐 해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래도 한 9B나 8B 정도 모델을 해야지 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쭉 하고 있는 거고요. 콜앱 프로 이상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저도 콜앱 프로를 그냥 저는 정기 결제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콜앱 프로 그 무료로 안 해주려나? 그 가격 보면은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9.99달러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요즘 환율이 좀 올라가지고 좀 그렇긴 하겠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콜앱 뭐 홍보 그런 쪽은 아니고, 네. 뭐 일단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그 PC의 GPU 환경을 구축하면 그냥 돌리면 오히려 더 깔끔하게 돌릴 수가 있긴 하죠. 어, 아니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학교에 뭐 상담하러 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문의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좀 돌릴 수 있도록 좀 커버를 좀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서울에 있기도 하니까. 일단 세 번째로는 세이브 모델을 이제 저장할 겁니다. 어디에다가 구글 드라이브에는 이미 저장을 해봤어요. 저희 어댑터를. 근데 이제 허깅 페이스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허깅 페이스에다 저장을 할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리더보드에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파일인 젠마 파트 3 로드 앤 세이브 모델 커먼 이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죠. 세 번째 파일. 세 번째 파일을 한번 더블 클릭을 하면은 세 번째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기존 거는 이제 없애버릴게요. 런타임 연결 해제 및 삭제.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 파일도 여기서 이제 좀 더 큰 게 런타임 유형 변경에서 이 T4에서는 이제 아웃 오브 메모리가 그러니까 메모리가 없다. 좀 더 좋은 GPU를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L4 GPU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이 과정과 뭐 일부 뭐 투자도 정말 필요하기도 한 거죠. 아니면은 저희 학교에 와서 제가 한번 돌려봐 준다던가.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동일하게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근데 얘는 별게 없어요. 얘가 하는 거는 내가 그냥 모델을 불러오고 그 아까 이야기했던 어댑터 있잖아요. 이 어댑터도 불러오고 그냥 뭐지 병합한다. 그리고 허깅 페이스에 업로드한다. 끝입니다. 그래서 뭐 코드라고 해봤자 그냥 새로운 원래 베이스 모델은 젠마 쓰고 있었었고 새로운 모델은 뭐 콜앱 노트북에 제가 튜닝했던 그 모델의 폴더 경로 그 폴더 경로 쓰고 나중에 머지할 때는 이렇게만 쓰면 돼요. 머지하겠다. 베이스 모델과 이 어댑터를 머지해서 이 모델을 이제 그 허깅 페이스에 올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뭐 코드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구글 드라이브 연동은 해주셔야 되고 이 코드 보면 얘가 구글 드라이브 연동해서 기존에 여기 아무것도 안 뜨던 곳에 G 드라이브 컨텐트 밑에 G 드라이브를 그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시키겠구나. 이제 조금씩 코드가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글 드라이브까지 연동을 하면은 여기 옆에 이제 G 드라이브라고 이제 한번 빵 하고 뜨겠죠. 네, G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떴습니다. 뭐 안 뜨면 이거 새로 고침 버튼 눌러도 네, 새로 고치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허깅 페이스에 로그인. 허깅 페이스에 로그인 하기 위해서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오고 로그인. 네, 정상적으로 로그인 됐으면은 이제 베이스 모델하고 이게 수정 포인트죠. 베이스 모델과 뉴 모델에서 뉴 모델을 제가 아까 전에 저장했던 오늘 날짜로 한번 꺼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 드라이브 밑에
코리안 노트북스 밑에 HK 코드 에듀 밑에 LLM 파인 튜닝 밑에 여기죠. 2014년 12월 2일. 이 밑에 있는 뭐 파일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3닷 버튼 클릭하고 점 3개짜리 그 다음에 경로 복사 해주시면 돼요. 경로 복사. 여기다가 이것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모델하고 토큰을 또 불러옵니다. 당연히 또 이것도 모델을 불러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결국 아까 전에 파인 튜닝 할 때도 모델 불러올 때 좀 시간 걸렸고 그 다음에 튜닝 할 때 시간이 걸렸잖아요. 여기는 이제 베이스 모델 불러올 때 좀 시간 걸리고 어댑터야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바로 불러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깅 페이스에 올릴 때 보통 한 4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허깅 페이스의 내용. 그 모델 불러올 때까지 잠깐 또 영상을 멈추고 그 다음에 다 불러와지면은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은 지금 다 불러와졌고, 네, 젠마 파트 3에 그 모델 다 불러와졌고, 그 다음에 바로 일단은 정상적으로 얘가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한번 그 스마트 금융가는 무엇을 배우나요? 한번 이거 물어볼까요? 프롬프트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스마트 금융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웹개발, 블록체인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대답을 했고요. 아까 같은 질문 한번 또 던져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스마트 금융가 모집은 언제 하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마트 금융가 모집은 언제 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실제 스마트 금융가 모집이 그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1월까지 진행합니다. 그죠? 2월 초라고 하긴 했는데 약간 대답이 살짝 어긋나긴 했네요. 네. 여기에 이제 조금씩 근데 뭔가 튜닝을 조금 해주긴 해야 되죠. 제가 실습으로 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그 트레이닝 튜닝 시간으로 지금 잡아두고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파인 튜닝 할 때 이런 건 한번 생각은 꼭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포크라고 해가지고 그 튜닝을 할 때 사용하는 뭐 이런 스텝이라든가 이런 에포크가 있어요. 근데 이 에포크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 10으로 돼 있잖아요. 이 문제지를 40개의 문제 정답지가 있는 제목의 그 값들을 제가 이게 이제 전체 문항이 40개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 파일 그 준비한 데이터 그 개수가 이거를 총 내가 10번을 반복해서 보겠다. 또는 한 15번, 100번 이렇게 반복해서 뭔가 볼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자원은 더 많이 쓰긴 하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한정된 자원으로 일단 최대한 보여주려고 약간 그 전반적으로 그 학습하는 그 주기는 좀 많이 줄여놓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이 들어갔으면은 이제 모델을 머지를 해봐야 됩니다. 모델을 그 머지 앤 언로드 해서 모델을 병합을 시켜주는 거죠. 모델을 병합을 시켜주고 그러면은 이 병합된 그 모델 덩어리가 요 안에 이제 다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추가 수정 포인트 여기 들어가는 거죠. 수정 포인트. 수정 포인트 해서 별 표시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본인의 허깅 페이스 예, 모델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뉴 데이터셋으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제 뉴 모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뉴 모델 클릭해서 여기에 뭐 코포 모델이고 코포인데 젠마라고 하는 거를
오픈을 해야 되겠죠. 젠마 7B IT 그 다음에 언더바 오늘 날짜를 적어두도록 할게요. 2024-1202 이건 그냥 이제 테스트로 만든 거니까 다시 제가 이거는 삭제하도록 할 겁니다. 곧. 그 다음에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아파치 2.0 그래서 누구나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하고 크리에이트 모델까지 이렇게 해서 체크하면은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고 이제 모델이 저장할 수 있는 모델 요 공간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카피해서 아까 요 공간에다가 허깅 페이스의 어드레스를 효간의 코포 젠마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머지드 모델이라고 하는 요 병합된 그 모델에서 푸시 투 허브 내가 그 허깅 페이스 허브에다가 푸시하고 해석기도 푸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보면 그냥 파일 업로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병합되어 있는 모델을 허깅 페이스에다 업로드하는 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모델즈 안에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 곳에 이제 파일 앤 버전 하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씩 쌓이게 되는 거죠. 조금 기다리면은 또 전부 다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이거 처음 다 시작을 할 때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런타임의 유형 변경에서 지금 현재 제가 L4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만약 L4가 아닌 경우에는 바로 에러가 이제 곧 떨어집니다. 이거 전에 뭐 OOM이라고 해서 out of memory 지금 현재 메모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에러가 뜨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허깅 페이스에만 올리면은 이제 웬만한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그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진짜 끝이에요. 모델 검증까지 해서 다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리더보드에다가 올리면 되죠. 리더보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합 사이트인데 저는 이제 리더보드 코리아라고 하는 곳에다 올려볼 거예요. 그냥 정식 리더보드 전 세계가 경합을 하는 쪽도 있고 리더보드 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 니아와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회사가 서로 이제 그 같이 그 만든 이 경합 사이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 모델을 올리면은 얘가 평가를 해줍니다. 평가 문항이 이거예요. 뭐 수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수학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코딩 잘하는지 문제를 한 40문제 내보고 잘 푸는지 한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추론 문제를 잘 푸는지 한번 문제 내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업로드가 다 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 업로드를 지금 쭉쭉 하고 있죠. 업로드가 다 될 때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이제 업로드 스텝은 두 개예요. 먼저 허깅 페이스의 모델을 전부 다 그 리비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를 리더보드에서 하면 됩니다. 보통 여기서는 이제 서브밋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모델 카드를 수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모델 카드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게 오늘 날짜로 제가 만든 모델이잖아요. 그럼 이 모델을 이 왼쪽에 보면 모델 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델 카드에다가 뭔가 내용을 남겨라 이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허깅 페이스에 뭐 모델에 대해서 이 모델의 뭐 저작권은 어디까지 그리고 이 모델은 뭘 베이스로 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올려놓은 게 있어서 이것도 지우긴 해야 되겠네요. 테스트로 올렸던 거라서 젠마2도 올려놓고 했는데 그냥 일단 디폴트로 그냥 제 쪽에 있는 그 내용을 여기다가 그냥 이런 모델 있잖아요. 제 허깅 페이스에 있는 모델 그냥 카피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어떻게 넣느냐? 모델 카드 클릭하면은 에디트 모델 카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써줄 수 있긴 한데 여기에 일단 먼저 내용을 먼저 쭉 쓸게요.
모델 디테일, 그리고 모델 is continued, 그 다음에 based on 구글 젬마 7B. 이게 처음에는 어디를 베이스로 했다. 그리고 이 모델은 그 어디에서 코리아 폴리테크닉스 폴리텍 대학 스마트 금융과에서 이거를 릴리즈를 했고, 뭐 인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뭘 위해서 이거를 했는지는 TBD, to be determined로 해놓고, 여기에 대한 뭐 responsibility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그 디폴트로 그냥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솔직히 안 써도 상관이 없고요. 다만 그래도 모델 카드를 채우라고 해서 제가 일단 디폴트 내용을 써놨고, 이거 챗GPT한테 솔직히 이야기해도 상관없죠. 모델 카드로 젬마 7B ID를 썼는데 거기에 맞는 모델 카드 그냥 내용 그냥 디폴트로 하나 적어줘.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commit change to main, 메인에다가 이거를 반영해라 라고 치면은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 반영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뭐 랭귀지는 코리안, 그다음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구글의 젬마 7B IT 쓰고, 파이프라인은 여기다 텍스트 제너레이션, 텍스트를 생성하는, 태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유니버시티, 뭐 칼리지 뭐 등등 해서 쓰면 되고, 데이터셋은 제가 아까 전에 쓴 게 효간에 오늘 날짜로 제가 오늘 만든 게 있죠. 효간에 데이터셋 중에 요거죠. HK 코드 2024-1202 라고 하는 요 내용이 아까 모델 카드에 데이터셋 들어가고, 매트릭스는 일단 지표는 액큐러시, 정확도이고, 새로운 버전으로 만든 것도 그냥 뭐 일단 라이브러리 네임은 트랜스포머 대표적인 거 하나 써주면 되고, 뉴 버전으로 해서 제 그냥 그 젬마 모델 이거 일단 땡겨 오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생성한 코포의 젬마 7B 이렇게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모델 있죠. 얘를 카피해서 넣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아파치 라이센스의 한국어 구글 젬마 텍스트 생성을 위한 거고, 이 태그는 뭐 샵 태그 그런 거죠. 그 다음 데이터셋은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시켰는지, 정확도 기준, 그 다음에 새로운 버전에 대한 그냥 주소, 라이브러리는 트랜스포머스까지 쓴 다음에 다시 commit error, a commit has happened since please refresh and commit has happened. 커밋이 일어나야죠. 태그 유니버시티 모델 디테일까지 해서 일단은 리플레시하고 다시 트라이 어게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왠지 뭔가 제가 이거 모델이 다 올라가는 그 전까지 이미 모델이 다 올라갔네요. 지금 보니까 파밀리 데이터 젬마 말고 여기에는 코포 젬마 7B 2024, 이건 참고 코드니까 벌써 다 올라갔다.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러면 모델 카드 파일 앤 버전 하면은 지금 제가 방금 만든 거에 세이프 텐서랑 이제 토크나이저까지 정상적으로 다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거죠. 정말 모델 카드에다가 내용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 제 거 모델 중에서 젠마 7B 1126으로 하나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쭉 카피하고, 그래서 모델 카드를 에디트하는 거죠. 12월 2일짜리 모델에다가 싹 해서 집어넣고 커밋 하면은 일단 이렇게 내용이 꽉 찼죠. 거기에다가 다시 모델 카드 들어가서 에디트 모델 카드 해서 아까 오타였던 이 폴리텍 이거 잡아주고, 라이센스는 아파치 2.0, 랭귀지는 한국, 그 다음에 베이스 모델은 아까 구글의 젠마 7B 7B 모델이다. 구글의 젠마 7B. 그리고 파이프라인은 텍스트 제너레이션, 그리고 태그는 유니버시티 하고, 데이터셋은 효간의 HK 코드 2024 1212 다 이미 나와져 있거든요. 뉴 버전은 효간의 HK 코드가 아니라 코포 언더바 젠마 7B 2024 1202.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네임은 트랜스포머스 까지 하고 커밋. 일단 모델 카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지만 이제 리더보드에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진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리더보드 코리아에 접속을 해주시면 돼요. 리더보드 코리아에 접속을 한다. 그래서 구글 치고 그냥 여기다 리더보드 코리아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런 좀 중요한 주소들도 제가 유튜브 영상 밑에다가 좀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모델에 대한 리더보드 코리아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벤치마크로 여기다 뭐 효간 치면은 뭐 효간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한 거죠. 네. 리더보드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은 LLM 벤치마크가 있고 어바웃이 있고, 원래 여기 지금 현재 서브밋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서브밋이라고 하는 게 위치가 좀 바뀐 것 같나요? 제가 조금만 확인을 하고 바로 다시 The previous leaderboard version is 아직 살아있다. 여기에 한번 확인하고 바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지난주 금요일까지에도 여기 안에 이제 서브밋 히어리라고 하는 버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없는 거 보니까 오늘 뭔가 여기에서 뭔가 업데이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좀 일부 트랜스포머 업데이트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들었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여기 보면은 올드 리더보드 버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LLM 벤치마크, about, 그 다음 submit here 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submit, 제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제출을 할 때 내용은 동일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이렇게 한번 모델을 돌려봐라. 이 코드는 제가 모델을 저장하는 거 밑에 이미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젠마 모델 보면은 이제 참고 코드로 맨 마지막에다가 이 세이브 모델 있는 이 거의 맨 마지막에 리더보드 올리기 전에 본인의 모델이 제대로 불러와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 코드거든요. 허깅 페이스의 어드레스만 여기다 바꿔가지고 이 모델을 돌려보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네? 그러면은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올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convert your model safe tensor로 바꿔라. 이건 이미 저희가 safe tensor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make your model has an open license. 아파치로 오픈을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해놨고 fill up your model card. 모델 카드도 이미 다 작성을 했잖아요. 아까 모델 카드에서 내용도 일부 작성을 해준 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리면 돼요. 이 submit your model here 할 때 이 모델의 이름은 여기 써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모델 올리는 그 모델이 요거다. 구글 코포의 젠마이 2024-1202다.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비전 커밋은 메인이다. 그 다음에 모델 타입은 튜닝 모델 이건 그냥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프리시즌 여기는 플로 16 이게 비플로 16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공유한 코드라면 플로 16 정확도 때문에 이걸로 한다고 제가 아주 앞단에 파인 튜닝 할 때 한번 설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이스 모델 이 부분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 베이스 모델에다가 제가 썼던 베이스 모델은 젠마 7B IT 이 모델이다. 요거까지 이제 써주시면은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Submit Evaluation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제 제출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평가 지표라고 하는 것도 여기 about은 있네요. 그래서 about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 보면은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작동하느냐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인된 지표에 따라서 평가 지표가 이제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51, 49 전체 평균 그리고 각각의 평가 지표에 대한 내용들이 쭉 뜨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끝이에요. 뭐 예전에 라마 3.1로 올렸던 것도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 각각의 평가 지표, 그 다음에 평균, 그리고 평균이 가장 높은 게 최상단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까지 해서 안 그래도 젠마2가 조금 요즘에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위 랭크에 젠마2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젠마2로도 그러니까 테스트한 게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일단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올인 원이라고 해서 리더보드에 이제 올리는 것까지 쭉 해봤는데요. 네. 뭐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쉽다라고 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 이미 이런 이제 표준화된 이 코드들은 다 있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 뭐 팀장님들이 이미 이렇게 세팅해서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러면 이제 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팔로우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느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데이터들을 준비하면 되는지 이런 포인트들만 잘 알아두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 선에서 이번 연도 2024년도는 마무리를 해도 충분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것까지만 알아도 나중에 회사 가서 뭔가 이거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 일단 기본기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마 2부로도 RAG라고 하는 것도 하게 되면은 이 RAG 가지고 내가 LLM 모델을 우리의 말귀를 알아듣도록 만들었으면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그냥 막 이거 하나하나씩 다 학습시키기 힘들잖아요. 그냥 PDF 파일 툭 던져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내가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는 에이전트까지 하는 걸로 지금 좀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은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뭐 젠마라고 하는 모델 제가 얼마 전에는 이제 라마 뭐 이런 걸로도 많이 했지만 젠마라고 하는 모델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코드
그리고 거기랑 관련돼 있는 다른 코드들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랑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면 또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